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바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공식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항이 4개짜리인 아이들에 대해서도 우리 인수분해를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쵸? 자, 이번 시간은요, 말 그대로 복잡한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공통 인수가 바로 눈에 보여서 인수분해가 된다던가, 예, 이런 것들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하다라는 뜻인 건데, 결국에는 이런 애들도요, 결국에는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이 각각의 유형들 반드시 내가 딱 캐쳐해주면 문제 편리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유형을 분류해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잡한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냐면, 자, 공통 부분이 있어서 이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공통 부분은 이렇게 치환하자. 자, 뭐 이거는 사실 뭐 계산의 기본이죠. 연산의 기본입니다. 덩치가 크면 덩치를 줄여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인수분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냥 예를 한번 든다면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다가 2배의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온다면 우리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요 아이를 치환하여, 자, 뭘로 치환해 볼까요? 뭐 a라는 걸로 한번 치환해 볼까요? 자, x 플러스 1을 이렇게 a로 치환하여 a에 관한 식으로 변환을 해주면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곱셈 공식 완전 제곱이구나 하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치환하면 마지막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건 내가 만들어준 거니까 다시 복귀시켜야 되겠죠. 그죠?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1 플러스 1 제곱 마무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하고, 요렇게 공통 부분은 치환하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보기차식은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면요, 복 2차식. 자, 2차를 여기 이 복자가 중복했다는 뜻, 여러 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이 되어진 2차를요, 또 제곱을 한다던가, 또 제곱을 해서 얘네들 이 차수가 짝수 차수가 되는 아이, 이렇게 뭐 4제곱이 나온다던가, 그죠? 뭐 그 이상도 있긴 하지만 굳이 고등 과정에서는 그 이상까지는 다루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제곱에 대해서 2차를 거듭 제곱으로 하여 표현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차식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x제곱을 치환합니다. x제곱을 라지 x 뭐 혹은 뭐 편리한 문자로 치환을 하셔서 얘네들 차수를 낮춰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서 보면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킬인 건데, 이 보기차식이 말 그대로 짝수 차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곱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완전 제곱이 주어지게 된다면요, 합차 공식으로의 변형으로 이 아이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완전 제곱을 만들어내어서요, 얘네들을 합차로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 예시를 보여주기 그런 게 실전 문제에서 나중에 대표 문제에서 요 언급을 다시 할 테니까요, 선생님이 뭐 예시까진 들어주지 않을게요. 대신에 요렇게 푼다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반드시 숙지해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노트를 바꿔서 세 번째 유형은요. 아주 복잡하게 뭐 문자가 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X도 보이고 Y도 보이고 Z도 보이고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 있더라. 여러 개의 문자가 있더라. 그러면 이 식을요.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개의 문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문자로 얘네들을 내림차순 정리할까? 자, 누구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면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뭐 차수가 만약에 가장 낮은 차수가 여러 개의 문자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상관없이 차수가 낮은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건데 그 너무 이렇게 날로 먹는 느낌인가요? 자, 한번 그래도 기본적인 거 한번 봐볼까요? 자, 뭐 요런 거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봐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x하고 y하고 지금 두 개의 문자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렇게 생긴 공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적당히 짝을 짓기도 애매하고요. 합차의 모양을 유도하기도 애매하고요. 그죠? 이거 손수 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을 차수가 낮은 문자. 자, 여기 이 식은 누가 차수가 낮죠? x는 2차, y가 1차니까 그렇죠. y가 1차. 차수가 낮네요. y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 라는 느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x에 대한 1차 즉 y에 대한 1차 y가 들어있는 게 누가 있죠? 여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플러스 1까지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를 적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너는 x 플러스 1의 y고요. 오, 이 뒤에 있는 녀석이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보입니까? 바로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죠. 물론 공통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통인수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주면 남는 게 y와 x 플러스 1이 되어서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1 하고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가 올 때는 내가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모습을 보면요.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틈틈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봐야 할 네 번째 모양은요. 자, 얘네들은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할 건데, 자, 이게 뭐냐? 우리 앞서 배웠던 인수 정리가 뭐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수정리라는 건요. 어떤 뭐 x라고 가정하죠.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을 때 이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그쵸?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이게 인수정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항등식으로서 내가 모르는 몫을 q라고 했을 때 x-알파 곱하기 qx라고 요렇게 놓을 수 있었던 거죠. 즉 x에 알파가 들어가면 얘네들 이 식의 결과가 즉 fx의 결과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거꾸로 읽혀지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내가 다항식에 뭘 넣어봤다? 근데 0이 돼. 그러면 이 식은 내가 넣어봤을 때 0이 되는 그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 즉 x-알파라는 1차식에 의하여 묶여질 거고, 그게 곧 인수네. 이 형태가 뭡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호.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비교적 조금 난해해 보이는 친구들도요, 이 인수분해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단, 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방법은요, 대부분 문자가 하나, 요런 아이들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6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3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식을 우리가 공식을 본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럼 이거 뭐 구조를 보는 건가? 아니면 뭐 짝을 짓는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런 방법도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항식이구나. 요거 캐치가 되는 순간,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혹시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친구가 있나? 그걸 의심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x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얼마를 넣어 볼 거냐면, 자, 수리수리 마수리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자, 이거 미리 준비한 거라서 선생님 알고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면요, 실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 너는 플러스 5 그리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수정리에 의하여 이 x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1차식으로 이 친구는 나누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다는 걸 찾은 거고요.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몫만 찾으면 되겠는데, 이 몫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기똥찬 걸 알고 있잖아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 궁금합니까? 바로 무슨 법?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랍니다. 몫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6,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니은자 써주시고요. 0이 되는 x값, 즉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6 내려오고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빵! 당연히 빵이죠. 그래서 요 몫에 해당하는 아이가 바로 요 친구가 파란 색깔로 해볼까요? 요 친구에 해당하는 아이가 바로, 그렇지,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항상 끝이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요렇게 2차식 이상이 오면 요것도 의심하셔야죠. 어떻게 보입니까? 대각선 공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애들이죠. 요렇게 부호는 누가,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요렇게 맞춰주시면 우리가 이 식을 인수분해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1이다 라고 요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원리를 이용했다? 인수정리를 이용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5번째,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인수분해를 하면서 이제 방정식 형태가 아닌 그냥 식으로 주어지겠지만, 이제 이 패턴이 우리가 익히 알려진 상방 방정식이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그대로 따왔습니다. 어떤 아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인데, 얘가 구조적으로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항,
요 5x 제곱을 기준으로 마치 대칭축인 것 마냥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얘네들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개수가 대칭인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또 플러스 1 개수들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자로 따지면 얘네들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좀 얘만을 위한 풀이법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짝꿍끼리 묶어줍니다. 즉 개수가 같은 친구들끼리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 하고 친구가 되고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세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5x제곱 요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지금 여기 대칭축 역할을 담당했던 5x제곱이 있죠. 요 아이의 차수를 담당하는 이 x제곱을 묶어줍니다. 이 식을 묶어주면요. 이렇게 x제곱으로 묶어주면 우리가 이 식을 묶을 때는 나누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여기 플러스 5 요렇게 형태가 정리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요. 여기 이 모양을 이제 자세히 보면 하고 공통으로 보여질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 부분으로 들어있다는 것이 캐치가 돼요.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자, 이거 여러분 우리 곱셈 공식 변형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만 취해주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모양 대신에 내가 얘를 살짝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보이나요? 오케이. 얘를 공통 부분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이 부분을 왕 x, 라지 x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주면요. x제곱으로 묶인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라지 x 마이너스 2 요렇게 들어왔죠? 그죠? 여기 선생님이 정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x 왕 x 들어올 거고요. 플러스 5 요렇게 되면 괄호 안을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주면요. x제곱은 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x 그리고 상수가 이렇게 플러스 3으로 정리해보고 나면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로 유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 친구 정리해보면 합곡 공식이네요. x-1 왕 x-3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묶은 스몰 x 소문자 x와 여기서 치환을 시킨 대문자 x는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요. 내가 얘네들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가 보였죠.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아이를 다시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넣어주게 되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 친구들 이쁘게 정리해 줄 건데 지금 분모에 들어있는 x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x제곱을요. 따로따로 x 하나씩 곱하는 느낌으로 선생님 여기다 따로 적어볼까요? 요렇게 어차피 x를 2번 곱한 거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한 번씩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주는 느낌으로 얘를 정리해 주면요. 이 아이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까지 요렇게 이쁘장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를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상반방정식은 이 대칭축에 해당하는 아이를 묶음으로써 얘네들 이 x 플러스 x분의 1을 치환하면서 인수분해를 유도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딱 요 아이를 위한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도로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따로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인수분해 유형들 반드시 꼭 누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그죠? 같이 이제 매뉴얼에 추가되는 겁니다. 반드시 꼭 내 걸로 만들어 놓도록 하세요. 알았죠?